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딥러닝 for 비전 시스템 과목에서 챕터 1 컴퓨터 비전 입문 파트를 맡게 된 노아영입니다. 네, 순서는 컴퓨터 비전 응용 분야, 컴퓨터 비전 파이프라인 전체 처리 과정, 이미지 입력, 이미지 전처리, 특징 추출, 분류학습 알고리즘, 그리고 마치며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소개말은 너무 조금 읽어도 될 부분이어서 넘겼고 1-1의 컴퓨터 비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이라는 과목은 그 시각적 인지 부분을 다루는 분야로 인공지능 시스템 세계의 물리적 모델을 이미지와 영상을 이용해서 구축한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첫 번째로 시각적 인지는 그 시야나 시각적 입력으로 패턴을 관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각적 인지를 봤을 때 주변에 위치한 사물과 그 상태를 이해하는 것인데 그 중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주행 중인 차선, 그리고 신호등의 상태와 신호의 의미 등을 뜻합니다. 주변 환경만을 스캔만 하는 것은 인지라고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시각적 입력을 통해 주변을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시각적 인지로 갖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비전 시스템인데요. 사람의 시각 시스템의 종류를 시스템을 분류하자면 눈은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시각 센서로 해석되고 뇌는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이 그림은 그 시각 시스템이나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의 시각 시스템의 결과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사람에게 개 사진을 보여준다면 저희는 오랫동안 개를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컴퓨터에게 개 사진을 보여준다면 뭐 사진 같은 걸 많이 보여줘서 학습을 시키면 인식하고 구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사람보다 인식하는 기능이 더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진 몇 장만을 보고도 구별할 수가 없어서 한 수천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봐야 구별이 가능합니다. 이 머신러닝 관점을 보자면 세 개의 개 사진이 있는 예제를
그 머신러닝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그 개라는 레이블인 이미지를 몇 장 보고 개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지도학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그 개 사진을 보여주고 그 사진에 있는 대상이 개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었습니다. 뇌는 사진에서 본 특징을 이 레이블의 이름인 개와 연관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블을 가진 말 사진을 보여주고 해당 사물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합니다. 뇌는 아직까지 말을 본 적이 없어서 말의 특징을 개의 특징을 착각하고 있어서 이것을 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측 결과가 틀렸다는 대답을 들으면은 뇌는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말의 특징을 학습합니다. 말과 개는 모두 다리가 4개지만 말의 다리가 더 기니까 말이다 라는 이런 과정을 모든 사진의 정답을 마칠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요. 이러한 의미는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이라고 불립니다. 네. 아까는 사람의 시각 시스템을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인공지능의 죄송합니다. 비전 시스템인데요. 시각 시스템을 했네. 죄송합니다. 그 인공지능의 비전 시스템에서 눈의 역할은 감지 장치 역할을 하고 뇌는 해석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스템은 특정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 설계에서 시스템이 처한 주변 환경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감지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는 감지 장치에서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가 있고 그리고 의학 진단 영역에 쓰이는 감지 장치는 엑스레이, 방사성 단층 촬영 등이 있습니다. 시각 시스템은 각자의 목적에 맞춰 다양하게 설계돼야 하므로 시각 시스템 설계는 그 시스템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벌의 눈을 이용해서 본 꽃의 이미지를 설명한 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석 장치로 넘어가서 이 해석 장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인데요. 그 해석 장치는 감지 장치에서 출력한 이미지를 전달받아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특징과 패턴을 학습하는 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은 생물학적 뉴런과 인공 뉴런 사진인데요. 이 두 개의 유사성을 알아보자면 뉴런이 주처리 단위 역할을 하면서도 입력 신호를 받고 출력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 과학자들은 생물학적 뉴런의 학습 능력을 모방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뉴런을 다 모아서 서로 연결하고 층을 구성하며 학습 능력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이렇게 여러 층을 가진 신경망을 만드는 기법이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딥러닝 기법은 뉴런으로 구성된 층에 데이터를 통과시켜서 데이터를 여러 번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으로 표현을 학습을 합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된 부분인데 머신러닝의 성능이 사람을 능가할 수 있나 하고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 질문을 10년 전에 했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가 이미지 분류나 사물 인식 영역에서 사람의 시각적 능력을 능가하는 것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다른 영역으로도 이와 같은 현상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차례에서 컴퓨터 비전 응용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컴퓨터 비전에서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사례를 보자면 이미지 검색, 이미지 캡셔닝, 이 캡셔닝이 이 사진과 같이 사진 아래에 이 글 부분이 캡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및 동영상 분류, 그리고 사물 인식 등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야 중에 이미지 분류로 넘어가자면은 이 이미지 분류는 미리 정의한 레이블을 이미지에 이렇게 부여하는 일을 뜻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CNN이 이미지 처리 및 분류에서 가장 크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자면 첫 번째로 폐암 진단이 있는데요. 이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의사는 6에서 10mm 이상의 병변은 잘 육안으로 찾아낼 수 있지만 4mm 이하의 작은 병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성곡 신경망을 이용해서 이러한 병변의 특징을 학습을 시켜 이 병변 초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통 표지판 인식인데요. 전통적 컴퓨터 비전 기법을 활용을 하면은 그 이미지 특징을 사람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딥러닝을 적용해서 사물 인식에 필요한 특징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어서 높은 성능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물 탐지와 위치 인식인데요. 이미지 분류는 그 사물 한 개가 찍힌 이미지를 분류하는 과업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려면 그 이미지 안에서 여러 개의 사물을 인식하고 그 위치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욜로나 SSD, 페스터 R, CNN과 같은 사물 인식 시스템으로 실제로 이미지 안에서 여러 사물을 인식하고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시 세 번째는 화풍 모방하기인데요. 이 화풍 모방하기는 그 도시 풍경 사진을 하나 입력한 다음에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을 화풍으로 적용한 예시입니다. 이 작업을 화가가 기존 그림의 화풍으로 작업을 한다면은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제 컴퓨터 비전을 활용하면은 이 일을 몇 초 만에 끝낼 수 있어서 더 깔끔하고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새로운 이미지 인데요. 이 GAN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안 구펠로라는 사람이 새롭게 보완을 했습니다. 이 GAN은 같은 사람, 장소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잡한 딥러닝 모델인데요. 이 일련의 이미지를 입력하면은 기존의 어떤 새로운 것이지만 원래 있던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스택 GAN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로 된 설명과 부합하는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GAN의 변종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건 GAN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한 예시입니다. 다섯 번째로 안면 인식인데요. 이 안면 인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거나 태그를 지정하는 기술입니다. 요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웹에서 유명인의 사진을 찾거나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에 자동 태깅을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 안면 인식은 아주 많은 수의 레이블이 정의된 이미지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면 인식 시스템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로 안면 식별은 질의로 입력한 안면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서 이미지와 일치하는 그 1대다 매칭 과정이고, 안면 대조는 안면 식별과 같이 1대1 매칭 과정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미지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가 물어본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자신이 선택한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순서인 컴퓨터 비전 파이프라인 전체 처리 과정인데요. 이 컴퓨터 비전 파이프라인 순서는 데이터 입력, 전처리, 특징 추출,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순서를 이용해서 적용해서 이 모터 사이클이 찍힌 사진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모터 사이클인지 자동차인지 개인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률을 예측하는 그런 이미지 분류기를 사용한 예제입니다. 그 이미지를 설명한 과정이 이 글인데요. 어,
이 분류기를 보면 0.85, 모터사이클의 확률은 0.85, 자동차는 0.14, 개는 0.01이 나오는데요. 이 정확도를 개선하려면은 학습 이미지를 더 많이 입력하든지 아니면 노이즈를 더 많이 제거하든지 아니면 더 나은 특징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분류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하거나 그리고 학습을 더 길게 실행을 시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해당됩니다. 음, 이 파이프라인 순서 중 첫 번째 순서인 이미지 입력인데요. 음, 이 챕터에서는 동영상은 얘기 안 하고 그 컬러와 그 회색조의 이미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로 나타낸 이미지인데요. 본래 이미지는 그 2차원 영역을 정의하는 x와 y의 변수를 사용해 함수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이미지는 격자를 채운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픽셀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고, 모든 이미지는 이미지 내 각 좌표의 빛의 광도를 나타내는 픽셀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이 모터 사이클, 이 위에 사진은 모터 사이클 사진에 픽셀 그리디를 적용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미지 크기는 가로가 32, 세로가 16인 이미지 크기이고요. 그러니까 가로는 32픽셀, 세로는 16픽셀입니다. X축의 값은 0부터 31까지고 Y축의 값은 0부터 15까지입니다. 그리고 픽셀은 0부터 255 사이의 값이고 픽셀 값은 빛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 0은 그 F20,7의 0에서 그 0은 그 어두움을 뜻해서 검은색이고 255는 흰색을 의미합니다. 이 회색조 이미지를 설명을 하면은 좌표 x, y에 위치한 픽셀의 빛의 강도는 f, x, y고 이렇게 회색조 이미지를 정의하고 이제 컬러 이미지의 정의는 컬러는 색상이 세 가지 색을 나타내니까 빨간색의 강도, 녹색의 강도, 파란색의 강도 이렇게 세 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따라서 RGB 색상 체계의 컬러 이미지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fx, y는 red x, y, green x, y, blue x,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식은 이미지를 함수 f, x, y로 생각할 수 있고 수학적 연산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 g, x, y로 변환한
함수의 예입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가 보는 이미지에서 사람이 보는 이미지는 사물, 풍경, 색 등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컴퓨터는 사람과 눈과는 좀 다르게 2차원 행렬을 2차원 행렬로 봐서 이렇게 숫자로 데이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컬러 이미지는 컬러 이미지 전에 그 회색조 이미지의 픽셀 값은 한 가지의 색의 강도를 나타내지만 RGB 색상 체계는 채널이 세 개니까 그러니까 세 개인 이유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있어서 이제 컬러 이미지를 나타내려면 빨간색의 강도를 나타내는 행렬, 그 녹색 행렬, 그 파란색을 나타내는 행렬인 그 세 개의 행렬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 1-20은 그 장디의 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혼합한 그림인데요. 이 아래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서로 다른 강도로 합쳐서 혼합한 결과 색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색상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컴퓨터는 색상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 회색조 이미지는 채널이 하나니까 각 요소값 각 요소값이 그 픽셀의 빛의 강도를 나타내는 2차원 행렬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키자면 0은 검은색이고 255는 흰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컬러 이미지는 깊이가 3차원 행렬 컬러 이미지는 RGB 3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깊이가 3인 3차원 행렬로 표현합니다. 이 아래 예시는 함수에 대한 연산을 통해 이미지를 변환한 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미지 전처리 두 번째 과정인 이미지 전처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부분 머신러닝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클리닝,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쏟는데요. 이 상당한 시간을 쏟는 만큼 그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기 쉽게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 역시 이러한 과정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리사이징, 그 사이즈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등 그런 과정도 이미지 전처리에 포함되어서
합성곱 신경망에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모든 이미지의 크기를 똑같이 맞춰야 합니다. 원래 최초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들은 노이즈가 많고 여러 출처를 통해 수집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먼저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복잡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그 컬러 이미지를 회색조 이미지를 변환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은 이제 가끔가다 이미지에서 대상만 인식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컬러 이미지가 필요 없고 회색조 이미지로도 충분한데요. 이 컬러 이미지는 채널이 3개니까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메모리 용량을 더 차지하고 이제 계산 복잡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함으로 이제 회색조 이미지를 변환하면은 픽셀 수도 줄일 수 있고 이제 용량도 덜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통도로에는 이제 색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차선을 감지할 때 그 흰색 차선과 황색 차선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컬러 이미지가 필요하고 이제 의료 분야에서 붉은 발진, 이제 뾰루지나 그런 뾰루지 등을 확인해야 되는 진단 시스템을 알기 위해서 이제 컬러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 이미지 전처리의 분류를 나타내는 그런 설명입니다. 세 번째 파이프라인의 세 번째 과정을 넘어가서 세 번째 과정인 특징 추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특징 추출은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의 핵심 요소인데요.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되는 특징이란 이미지에서 특정 대상에만 해당되고 측정 가능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 모서리, 그리고 이미지 조각 등 특이한 모양도 특징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과 구분되는 색상도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특징 중에 좋은 특징이란 대상을 다른 대상과 쉽게 구분짓게 해주는 속성입니다. 그 좋은 특징의 예시는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굴러다니는 그 바퀴라는 속성을 알려주고 그 대상이 모터사이클과 개 중 무엇일지 물어본다면 저희는 아무래도 모터사이클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바퀴는 개와 모터사이클을 분명하게 구분지어주는 강력한 특징인데요. 하지만 또 다시 바퀴라는 속성을 알려주고 이제 그 대상이 모터사이클과 자전거 중에 무엇인지 묻는다면 좀 비슷해서 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대답을 하려면 그 모터사이클에 달려있는 거울이나 번호판, 페달각 같은 특징이 더 필요합니다. 음. 이 부분은 저도 이미지, 이 그림은 잘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그림은 먼저 모터사이클이 찍힌 원래 이미지를 특징 추출 알고리즘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 특징 추출 알고리즘은 속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같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고, 지금 음, 지금은 이 알고리즘이 여러 특징 값이 담긴 벡터를 출력한다는 것만 알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징 벡터는 대상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두 번째 좋은 특징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레이 하운드와 레브라도 리트리버라는 두 가지 개를 구분하는 분류기를 만드는 그런 예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레이 하운드와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구분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유용한 특징이 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그레이 하운드의 키 분포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이게 이 책에서는 키가 인치로 되어 있고요. 이 20인치 이하의 개는 80% 확률로 레브라도 리트리버이고 반면 30인치 이상의 개는 거의 모두 그레이 하운드입니다. 그렇지만 중간 구간에서 20에서 30인치에서는 두 견종의 확률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다시 정리하면은 키가 20인치 이하라면 레브라도 리트리버일 가능성이 높고 키가 30인치 이상이라면 그레이 하운드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키가 20인치 초과 30인치 미만이라면 다른 특징을 더 참고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문장에 따라서 정확히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두 개 이상의 특징이 더 필요합니다. 한 가지 특징만으로 완벽하게 분류할 수 있다면은 그냥 if else 문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용한 특징을 봤으니까 이제 유용하지 않은 특징인 이제 눈 색깔의 히스토그램을 보자면은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서도 견종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따라서 이 눈 색깔은 실질적으로 좋은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 색깔은 견종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특징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물 인식에서 유용한 특징의 특성은 다른 것과 구별돼야 되고, 이제 추적과 비교가 쉬워야 되고, 이제 배율, 밝기, 그러니까 이미지 각도와 달라도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많은 이미지 또는 대상의 일부만 찍힌 이미지에서도 관찰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특징 추출하기인데요. 이 특징 추출이라는 게 별도의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큰 주제인데요.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특징 추출은 이미지만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람이 직접 추출한 특징을 사용하는 기존 머신러닝에서 기존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수동으로 특징을 선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한 특징을 서포트 벡터 머신인 SVM 그리고 에이다보스트와 같은 분류기에 입력해서 예측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동으로 선택한 특징이 4가지로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자동으로 추출된 특징을 사용하는 딥러닝인데요. 이 딥러닝에서는 사람이 직접 특징을 추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망이 자동으로 특징을 추출하고 그 뉴런 간의 연결에 부여된 가중치를 통해서 출력에 미치는 각 특징의 중요도를 학습을 합니다. 그 원래 이미지인 이제 미가공 이미지를 신경망에 입력해서 각 층을 통과시키고 그 이미지에서 패턴을 식별하고 특징을 만드는 일을 신경망이 대신해 줍니다. 이 신경망은 특징 추출기와 분류기의 기능을 합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징 추출과 분류를 모두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사람이 직접 위에서 설명한 사람이 직접 추출한 특징과 기존 머신러닝 모델의 차이점입니다. 이 특징을 왜 사용하냐? 입력 이미지에는 분류와 무관한 정보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미지를 다 모으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와서 무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처리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분류에 중요한 정보만 남겨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를 빼는 것입니다. 그 복잡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미지의 중요한 일부분이나 색상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소수의 특징을 간략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를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의 예제를 보면은 모터 사이클이 찍힌 이제 1만 장, 만 장의 이미지 데이터 셋인데요. 이 이미지의 크기가 1000 곱하기 1000 픽셀이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 중에서 배경색이 흰색인 단색인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을 보자면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배경이 있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특징 추출 알고리즘에 입력하면 이미지에 찍힌 사물이 모터사이클인지 확인하는데 그 불필요한 정보는 이제 없어지고 사물 인식에 유용한 정보만 분류기에 바로 입력할 수 있게 모아놓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기에 10,000장이나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간편합니다. 이제 분류학습 알고리즘을 넘어가서 파이프라인의 순서를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자면 이제 입력 이미지를 했고 이제 이미지 전처리 그리고 특징 추출까지 했는데요. 이제 해야 할 일은 특징 벡터를 분류기에 입력해서 그 이미지가 속하는 레이블, 그 이름 붙인 모터 사이클 또는 모터 사이클이 아님을 출력할 차례입니다. 분류는 이제 SVM과 같은 고전적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이제 CNN 등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고전적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SVM으로도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제 복잡한 문제에서 제대로 성능을 내야 하는 그런 경우일 때는 CNN을 사용합니다. 지금 저희가 배워야 할 거는 이제 신경망의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며 동시에 예측한 레이블을 출력하는 분류기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경망은 입력한 이미지가 신경망의 층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특징을 학습을 하고 이 신경망의 층수가 깊을수록 데이터셋에 더 많은 특징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딥러닝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유래한 것인데요. 이제 신경망의 층이 늘어나면은 이제 생기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단점은 2장과 3장에서 자세히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신경망의 층에서 마지막 층인 그 예측 결과 레이블을 출력하는 분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8번째로 요약 정리하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시각 시스템과 컴퓨터의 비전 시스템은 모두 감지 장치와 해석 장치로 구성됩니다. 해석 과정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의 과정은 데이터 입력, 데이터 전처리, 특징 추출, 모델 생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X와 Y의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픽셀 값의 형렬 형태로 이미지를 이해하는데요. 회색조 이미지는 채널 1개, 컬러 이미지는 RGB 색깔이 3개니까 채널 3개입니다. 이미지 처리 기법은 데이터셋과 해결하려는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에 맞춰서 컬러 이미지를 회색조로 변환하거나 신경망 입력 크기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거나 이미지 리사이징 그 방법을 하거나 데이터 강화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미지에 실린 대상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성이고 고정적 머신러닝 SVM에는 다양한 특징 추출 기법이 쓰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